사랑하는 강북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11가지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물음에 예, 아니로 답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요청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의 야간 버스 주차로 인해서 일반 차량들은 야간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보니 3개의 버스 회사가 이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하고 있고 관광버스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5년간 평균을 내보니 하루에 34.2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야간 버스 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간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버스 주차를 운영하게 된 경위와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마 2019년부터 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내부 방침 공문을 요청을 하였는데 내부 방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운영 방식의 권한이 공단에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당시 책임자의 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결정하실 때 그럼 구의회에 보고하시거나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렇게 아무런 공식 절차와 설명도 없이 결정을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잘못 결정한 것으로 지금 인근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을 막고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고 상당 기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6호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택시 개별 용달 및 개별 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회 주차장이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고 일반 시내버스는 원래부터 주차가 되지 않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주민들이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와 공단에서는 버스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지금 그것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버스 주차의 정기권은 지금 2019년부터 5년간 2억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시내버스 주차가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주차를 시킴으로써 얻은 이 수익 따지고 보면 부당 수익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익이 공단 예산 수입에 어떤 과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차비로만 야간 주차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자, 공단과 우리 구 주차관리과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 주차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정기권을 발행해주고 요금을 받고 그 수익을 이렇게 공단 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맞지는 않습니다. 이 주차장 요금 수입은 어떤 명목을 쓰였습니까? 저희는 운영 책임자로서 수입만 해서 특별 예산으로 해서 지출 내역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징수를 하고 돈을 쓴 건데 그렇게 쓰인 돈들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 이사장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 책임이 맞습니다. 자, 당시에 내부 방침 결제도 받지 않고 버스 야간 주차를 허용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누가 결정한 것인지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사장님 취임과 함께 인수인계 업무보고 받으실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취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와서 민원이 하나 한 건이 있어서요. 그때 민원이 있어서 파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파악을 못하셨으면 인수인계와 업무 파악이 잘못되었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던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지금까지 내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니 출자하라고 하면 그동안 된 요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처가 계실까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출차 요청 협조 공문을 지금 5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사실은 구민의 그 우이동 쪽에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들이 또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버스 회사가 준비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이미 계속 출차 조치를 위해서 업체와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도 지금 야간 버스 주차 운영을 폐지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구민들에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버스 운송회사 입장에서도 우리 구 여건상 차고지 공간이 부족해 야간에 주차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버스 운송회사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돕고 구민 분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정상화하는 데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공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질의는 현재까지 구청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있던 민원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갈등과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아 3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동의서 진구 과정에 팔순 노무가 도장을 찍었다가 논란이 된 기사가 떴던 곳으로 조합 설립 시점부터 총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후라이팬 지급 등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구청에도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에 여러 차례 질의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미아 3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앞으로 감사 청구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구청장님에게 혹시 보고하셨습니까? 네,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네. 청구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을 7번씩이나 연기하면서 상당히 늦은 대응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을 해낸 것 아닙니까? 답변 지연된 사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안점이 이제 사기 경박에 의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공무원이 뭐 이렇게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제2구에 민원 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회신을 하죠.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사기 경박에 의한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부분은 조합 설립이 2022년 10월에 아니 9월에 인가가 나갔고 보름 후에 그걸 대상으로 우리 반대 민원인들께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렇다 갔다부터 할 수 없는 거고. 지연된 이유가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그동안에 많은 답변이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청구서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이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구청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내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합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에 사전 승인받지 않고 추진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여 답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조합의 1년 예산은 총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공공서도 마찬가지지만 총회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작년에 준해서 하는 예산은 또 문제 없다 이렇게 조합 운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의 저촉 사항은 아닙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미아 3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현재 더 진행 중인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진행 중인 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수없이 답변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걸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공 합동 점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제 날짜가 잡히면
그 시의 직원들 또 공공 변호사 또 회계사들이 종합적으로 통합 투입이 돼서 조합 장반에 대해서 아마 이제 회계 감사라든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걸로 통한다면 좀 더 갈등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 민원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아무런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관련 규정에 제한 두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당연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겠고요. 현재는 1심에서는 그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그거를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린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내용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결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담도 했고 저도 면담을 했고 또 코디네이터도 파견을 해서 이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소통과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함께하는 자리를 좀 거부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좀 어렵게 됐고 어쨌거나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아 3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미아 7구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 791번지 일대 미아 7 자력 재개발 사업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미아 7구역은 50년 가까이 묵혀오던 사업을 본 의원이 2022년 10월 처음으로 자력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주민들에게 소통하고 알린 곳입니다. 미아 7구역은 자력 재개발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신속 통합기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전 의회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현재는 이제 그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을 서울시 예산 요청을 해놨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아마 착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전에 자력 재개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밀고 이제 개발하는 전면 개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환에 대한 주민 동의가 한 3분의 2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좀 다음에 네,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라는 공문 왔었죠.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라는 공문이 그렇습니다. 네, 왔었죠. 네. 조금 전에 네, 설명하셨던 네, 네, 네.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저도 이후에 많이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그 주민 여러분들에게 네. 대한 설명이 몇 개월 사업이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서 설명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본 의원이 사업 방식 변경되는 것에 대한 전환 동의서 징구를 다시 받아야 피해자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집행부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위에 자력 재개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그 사업 신규로 신통기획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자력 재개발에 대한 전면 개발로 이제 전환하는 주민 동의 3분의 1을 받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서 잘 진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네, 미아 7구역 재개발 사업도 추진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주민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고 주민분들의 동의를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지원과 관심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대표 공약에 대한 진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청장님이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신강북선 도시철도는 구청장님의 5개 핵심 공약 중 하나이고 우선순위로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작년 23년, 올해 24년 현재까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사업의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집행은 용역비로 지금 5,500 집행됐습니다. 네. 자, 우리 국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약 3억 4천만 원, 올해 약 2천만 원의 정도를 썼습니다. 맞죠?
아, 예, 맞습니다. 자,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 용역비가 작년에 2억 4,500만 원이 쓰였고 올해도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맞죠? 예, 자, 맞습니다. 국장님 작년 11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사전 타당성 영역 조사 결과는 나와서 서울시에 지금 영역 결과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묻겠습니다. 예,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 결정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임으로써 그 용역 보고서를 의원님께 지금 한번 드렸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본 의원이 결선 검사 과정에서 용역 결과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비공개라고 방금 말씀하셨던 예, 제공하지 않다가 의원 자료 요구로 4월 10일 공문을 보내자 4월 23일 되어서야 답변 공문이 왔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비공개로 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역사 이치 등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득이하게 그 지금 정책이 지금 결정이 지금 아직 서울시에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어서 그 의원님께도 좀 그 애람되게도 좀 이 점은 좀 공개되지 않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역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경제성 분석 결과 빚이 몇으로 나왔습니까? 예, BC는 저희 그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노선 최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성 분석 결과는 BC가 0.7 이상이어야 하고 AHP 값이 0.5 이상해야 되는데 그 범위 자, 상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범위 내에서 나왔다. 경제성 예. 무슨 결과 표시가 몇으로 나왔냐 물으니 그 경계성 0.7 예, 예. 정도 나왔다 이거죠. 예,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 분석 결과는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저 의원님께 드리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좀 참조해 주시면 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국가 기밀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요. 예. 제가 공개해요? 아직 그 서울시에서도 아직 노선이 확정이 자, 안 돼 있고 방금 국장님 참고하기 말씀하신 때문에, 대로 0.7 예, 최하에서는 0.5 정도 예, 예. 이 중간 정도 나왔다 이거죠. 예, 예. 자, 국장님 피시 결과 그러면 제가 추측을 하겠습니다. 0.7 정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 서울 시내 그 BC 값이 사실은 거의 그 전 노선에서 1이 넘는 노선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성 분석 결과 빚이 몇으로 나왔냐 물었을 때에 어느 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 점도 저희가 이제 서울시 용역을 한 것은 그 신강부성 관련해서는 두 개 노선과 우이 신설성 관련해서 두 개 노선을 그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네. 자, 보통 도시 철도 사업 BC가 얼마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그러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BC가 0.7 이상이면 타당합니다. 자, 그럼 현재 BC 0.7 정도면 타당하다. 예,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예, 자, 서울시에 11월 도시철도 노선 검토 요청서 제출하셨죠? 예. 12월에 나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추후에 제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2월 제출됐습니다. 12월에 나온 용역 결과 제출이 됐습니까? 네, 11월에 제출을 하셨는데 12월에 이거 하셨다고요? 그 최종적인 용역 결과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아, 국장님 지금 뭔가 잘못 알고 답을 하시는데요. 안 했다고? 아, 죄송합니다. 그 BC는 제출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국장님 예, 안 됐죠? 예,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못한 거 아닙니까? 높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서울시의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적극적으로 제출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국장님 그러면 예, 예.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와 일정 향후 신강북선이 확정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까지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그 서울시 그 노선 절차는 그 자치구에서 의견 접수를 수요 조사를 사실은 받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작년 말에 지금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심각부선에 대한 용역 결과를 그때 제출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지금 그 사전 평가, 예언의 평가, 그다음에 국가 철도망에 대한 평가, 민자 노선 검토 이런 것들을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부로 올라갈 것이고 계획재정부까지 예, 갈 맞습니다.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까지 가다 보면 저희가 지금 자체 경제성 분석 것보다 국토부 기재부가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점점 낮게 조성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0.7 대략 말씀하신 대로 0.7이 나오면 최종 결과는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 공식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1.2 이상은 나와야 최종 기재부에 0.7이 나온다는 것 국장님 모르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자, 이에 본원은 수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 PC 0.7 정도 지금 대략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B씨는 정체성을 지금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그 국토부에서는 전부 그 뭐 정체성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경제성 분석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그 항목으로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 저희가 노력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지금까지는 부족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1호 공약을 정말 강북구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장님. 네.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단 예산 심사하면서 질의했던 건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 설문조사 관련 질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고객이 해야 하는 설문조사를 공단 직원들이 참여해 점수를 높게 주는 그런 일이 혹시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있다고 답변하셨다가 후에 없다고 바로 잡으신 것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이 이 부분 분명히 나시죠? 네, 그건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고객 만족 설문조사에 공단 직원들이 참여하려다가 들켜서 문제가 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하는 부문은 불공정 행위 의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 만족도를 하는 자체에서 하는 부문은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 만족 설문조사 문제 외에 최근 이사장님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된 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다 봤습니다. 자, 뉴스 보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지난 25일 보도가 되었으며 해당 언론사와 협의하에 본 회의장에서 재생해 드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언론 보도는 자, 그거 듣고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를 보도하면 저는 제 보도 아니 고발을 해야 되는 해주십시오. 상황입니다. 아니요, 네, 하세요 그러면요. 네. 예.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그런데 이곳에서 매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말도 못하게 괴로울 겁니다. 오늘 뉴스는 직장인 갑질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갑질에 직원들의 퇴사는 물론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까지 한 직원도 있는데요. 해당 사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사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중단해 주셨으면 듣고서 좋겠습니다. 여쭤본 다음에 이거는 언론사와의 제철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그 의견을 전화가 왔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너네 사소들이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센지, 니네가 얼마나 자료 분석을 하고 니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해보겠다고. 그런 거죠. 이어 대면 보고를 강요한 뒤 보고를 받지 않거나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앞에서 계속 설명을 시킨대요. 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가 제출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럼 언니가 보고하러 가면은 하루 종일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퇴근 시간 되면은 퇴근해야 된다고. 그럼 그분은 가시고 다시 또 언니는 와갖고 하루 종일 못했던 일을 그제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A 팀장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단순한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이미 이분은 판단력조차도 이미 너무 무기력하고 자기 가치도 없고 무가치함을 느끼고 약간 삶의 그런 애착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집중 치료를 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은 이사장의 괴롭힘에 직장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노동조합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말합니다. 팀장님이 1안 2안으로 제시했던 그 모든 안들에서 제가 파트장 올라가는 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은 콕 집어서 저는 파트장은 안 된다. 이 직원은 파트장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배제하도록 종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팀장님도 그거 압박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고. 이사장과의 마찰로 3급 경영관리팀장직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발령이 난 직원도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인 저가 노조에 비밀스러운 문서를 줬다. 자료도 주고 그것도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소 이사장은 그걸 확인을 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적이 전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조그마한 지방 공기업의 공단에서 결정권이 없는 공단이 이게 무슨 비밀 문서가 이게 있겠는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사장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라는 부분은요. 네. 첫 번째는 직장인 교섭팀이라는 부분은 이미 그분들이 고용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한 어떤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그거는 제가 가해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을 동원한 사실을 은폐하는가 하면 성추행 논란도 있었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이어서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방송실 중단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 뉴스 보도가 맞는 보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보도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본 영상은 25일 날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재생을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하였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디하고 협의를 했다는 뉴스 겁니까? 보도와 영상 관련해서 사실관계 법적인 문제는 따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의회에 해당 투소가 온 만큼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내일 다시 보충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들어가십시오. 내일 아니, 보충 질의에서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된 상태고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라고 지금 돼 있는 공개, 그 위에도 공개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분명히 해명할 수 말씀드리지만은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보충 어떤 질의에서. 공단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을 할 거고요. 네네네. 허위사실 유통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네네네. 이상입니다. 네네.
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보충 질의에서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마을자치센터 위탁이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담당 인력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납급 인건비 6개월분인 2,589만 원을 올해 예산에 세워두었습니다. 내년에는 2배인 5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용할 경우 주민자치사업단 경력이 있는 기존 인력이 채용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본 의원은 자치지원관이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민자치의 주인인 것처럼 지시를 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당 인력들로 다 운영을 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동의 담당자가 주민자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원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뽑아서 비슷한 인력에 맡겨놓으면 직영의 형태이긴 하지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채용 견해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종합체육센터 폐상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구정 질문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폐상가는 2012년에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방송실. 해당 폐상가는 2012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에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화되고 있어 안전 문제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에게 미관 개선 또는 철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종합체육센터 공사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강북종합체육센터의 개관 전후로 공사 마무리에 미흡한 점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BF 인증 문제로 센터의 솔샘로 48길 사이 경사로 보도가 울퉁불퉁 굴곡이 생긴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준공에서 임시 개관을 했었습니다. 개관 후 해당 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겨울 해당 경사로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단 데크와 안전손잡이 설치를 요청하였고 경계석 보도블록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센터 내부의 수영장에 개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또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시설의 안전 문제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 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영장 내부 공사 마무리 및 개관 준비에 철저를 당부드리며 수영장 개관 준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 강북보훈회관 건물 및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보훈회관이 2018년도에 새로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솔샘로 247번지의 구 강북보훈회관의 건물과 부지는 지금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지나다니시는 보행로 위로 보훈회관의 낡은 출입구 천장에서 잔해물이 떨어질 것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전조치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거점 도서관, 청년 취업사관학교 등 여러 방안이 제안 및 검토되었으나 모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노후된 건물이긴 하지만 이 입지의 공유재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 활용의 낭비입니다. 이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지만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10월 구정질문 이후 우리 구의 검토 내용과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째,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은행나무 축제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인해서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큰마을길 은행나무 축제 작년에 5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역 주민들이 큰마을길에 모여 정도 나누고 문화공연도 즐기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송천동과 인근 송중동의 우리 구의 주력 산업인 패션 봉제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큰마을길과 은행나무 축제가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는 있지만 특성화된 테마를 주제로 지역 산업 기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와 먹거리 장터를 통해 일회성으로 활성화되는 방식 외에 이 거리를 패션 봉제 산업과 연계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6째, 송천동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 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봉세무서 뒤쪽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는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경로당이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구정 질문 당시 1km 근방에 경로당이 4곳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방적인 저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보도로 약 8분에서 10분 거리는 경로당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역 어르신분들은 인근 경로당까지 이동하지 않으시고 공터나 정자 같은 곳에 나와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송천동 지역의 경로당 추가 신설을 재요청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보훈 대상자 사망 위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보훈 대상자 사망 위로금과 관련해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내용 외에 사망 위로금의 점진적인 인상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과 송파는 50만 원, 중량은 40만 원, 강남, 금천, 영등포, 종로, 서초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아직 2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동북사구 협의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인상하지 않고 동북사구가 함께 협의해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우리 구만 인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차기 동북사구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참석하실 때 동북사구가 함께 사망 위로금을 앞서 나가는 다른 자치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한 달 평균 10분 정도의 보훈 대상자분이 사망 위로금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1년이면 120분 정도 됩니다. 10만 원 인상할 경우 1,20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훈 대상자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에 1,200만 원 정도 증액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와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시다면 동북사구 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 복지 강화를 위해 사망 위로금 인상에 대한 동북사구 협의회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지역 현안 문제 그리고 우리 구가 보살펴야 할 어르신과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